네,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타우랑가 유학원의 저는 양현택입니다. 안녕하세요. 타우랑가 유학원의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타오랑가 유학원의 헬렌입니다. 네, 오늘은 요 뒤에 지금 이제 좀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로 조기 유학을 준비하시면서 야, 이게 어떻게 해야 아이들 조기 유학이 좀 성공적으로 알차게 좀 효과를 좀 거둘 수 있느냐. 또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은 조기 유학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뭐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이 몇 가지 좀 추려봤어요. 한 10가지 정도는 되는데 최대한 빨리 좀 정리해서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타우랑가를 오신다는 거는 사실 저희들이 안내 자료 드리듯이 일단 뉴질랜드 그중에서 타우랑가 유학원과 함께 조기 유학한다고 그러면 사실 조기 유학의 반절은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네. 이미 여기 오시기 전에 많은 준비가 돼 있고 또 이 도시에 세팅이 돼 있는 그 조기 유학 그 맞춤 서비스, 그 다음에 학교에서 뭐 무수한 학교도 많고 학교에서 우리 유학생 가족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많잖아요. 이미 이제 여기를 선택했다는 것부터고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만족스럽게 다 유학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가시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타우랑가가 사실 유명하게 된 거는 한 교실에 유학생 한 명씩 입학을 한다. 굉장히 크죠. 네. 그죠? 그래서 이제 도시를 선택할 때 과연 뭐 큰 한국인 커뮤니티가 큰 도시를 갈 거냐 아니면 한국 사람이 없는 작은 뭐 뉴질랜드 시골 도시로 여기는 시티고 타운 쪽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조기 유학을 하려면은 작은 도시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인이 없는 도시로 가면 어때요? 아예 없는 곳으로 가면 또 너무 외롭거나 적응하는데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학생에 대한 배려나 뭐 어떤 이해도가 그렇죠. 없는 외국인에 학교, 대한 외국인에 대한 이해도가 없고 이제 이민자들이 오클랜드 요번에 특히 인도 중국에서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무분별하게 너무 네. 받아들여가지고 좀 문제된 사례를 제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좀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아이들 학교도 중요하지만 그 어머니들 삶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프라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면서 또 너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타우랑가가 되게 타우랑가도 이제 한 교실에 한 명씩인데 네. 그렇게 오면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야 학교 와서는 한국 애들이 그래도 10명, 15명 정도 있는데 한국 아이들하고 얘기해도 하지 마. 한 교실에 있는 그 뉴질랜드 애들하고만 놀고 교실 이제 입학을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두렵기도 하고 적응함에 있어서 키위 여기 현지 아이들하고 바로 섞이면 물론 좋긴 하겠지만 아이들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들 수 있게 아이들끼리 처음에는 한국 아이들끼리 조금 만나는 것에 어머님들도 좀 너그러이 좀 봐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이들한테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 이제 그렇게 한국 친구들을 조금씩 찾다가 정말 몇 달 조금씩 지나서 아이들이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 그냥 반 친구들하고도 너무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해결해 주거든요. 네. 어쨌든 정서적으로 봤을 때 저도 같은 의견으로 초기에는 이제 반에서는 자기 키 친구들하고 있더라도 이제 방금 얘기하신 모닝티나 이제 점심 때 이럴 때라도 조금 사실 이게 마음을 좀 맞아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뉴질랜드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게 아이들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해야 애들이 학습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은 초기에 특히 유학 초기에는 부모님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낯선 나라 이제 뉴질랜드에 오면 잘 모르시는 것들이 좀 많고 뭐 이렇게 좀 실수하고 어이없는 일들이 좀 뭐 에피소드나 해프닝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한국에서는 안 그러셨는데 네. 여기서는 갑자기 막 어이없이 이렇게 그렇죠. 실수를 했다라고 되게 막 자괴감에 하시고 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으세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오래 생각하지 말고 빨리 잊어버리고 항상 앤드류 얘기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빨리 move on 전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국에서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여기서 혼자서 못하는 다른 일들이 나라고 많죠. 또 영어 잘 모르고 조심스럽고 문제도 있고 언어도 네. 문제.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유학원들의 조력을 받아서 어차피 지내시니까 실수를 빨리 잊고 그 다음 단계로 또 뭐 네. 최대한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가이드, 그러니까 좀 친절하게 이렇게 차곡차곡 정보를 해드리고 알려드리는 네, 것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타고난 한국 사회가 좀 작다 이거잖아요.
좀 커지긴 했죠. 그렇죠. 옛날에 비하면 많았습니다. 지금 네. 전체 이제 유학생과 교민들 두 가지로 나눠서 있는데 여기는 좀 서로 좀 어울려서 좀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유학생이다, 이민자다 어떤 그런 선이 이렇게 딱 없고 되게 두 분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 어떤 뭐 학교 위주라거나 아니면은 그 지역 사시는 지역에서 잘 어울리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좀 작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작죠. 그러니까 뭘 조심해야 돼? 말조심. 어디 가나 말조심은 사실. 이게 말조심을 사실은 다들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또 말이라는 게 와전이 되고 작다 보니까 사회가 네. 사실 뭐 네. 유학을 가든 이민을 가든 그 넓은 세상 보러 왔는데 실제로 교민 사회는 되게 작게 느껴질 수 있어서 뭐 말조심은 어디 가나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조금 더 영역을 넓혀서 좀 네, 키위 분들하고도 좀 지내면 더 좋지 않을까요? 꼭 한국 사람하고만 꼭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편견을 보면 인연. 그렇죠. 네. 어머님들 좀 인내심이 좀 필요하죠. 이게 워낙 영어를 많이 언어 필요하죠. 습득하고. 네, 이 언어라는 것은 여하튼 시간이 필요한 공부이기도 하고 네. 반복 노출되는 그 네. 절대적인 시간이 네. 영어 노출량이 필요하다고들 얘기하죠. 네, 네.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그렇지 또 내성적인 성격이 네. 있어 또뭐 방과 후에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느냐 친구들 네, 뉴질랜드하고 적하느냐. 적게 하느냐 네. 뭐 집에 있는 시간이 많느냐 밖에 활동이 많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좀 조급함은 좀 금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근데 또 그렇더라고요. 어머님들이 처음에 다들 조급해 하시다가 지나고 나면은 또 너무 잘 지냈다라고 지나고 나면 다 아세요. 학교 선생님들도 항상 처음에 이렇게 아이들 이제 입학하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만나면 한 3개월만 좀 지켜봐 달라고 네. 그런 말씀을 늘 하세요. 학교에서.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제 저는 항상 우리가 조기 유학 가족들이 오면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신입 가족들. 항상 빼먹고 하지 않는 얘기가 뭐 영어로 된 매직 워드를 많이 써라. 처음에 뭐 땡큐, 쏘리 그 다음에 또 뭐지? 뭐 플리즈 같은 정도를 처음에 많이 써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거든요. 좀 밝은 표정. 그렇죠. 네. 이게 좀 환한 미소 그게 내가 좀 적극적으로 친구들하고 좀 내가 사귈 의사가 있다라는 걸 타인에게 비언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열어야 이제 그쪽에서도 그렇죠. 맞아요. 더 편하고 즐겁고 좀 아이들이 좀 그러니까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네. 일단은 맞아요. 아이들의 어떤 표현이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한국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잖아요. 수학도 잘하고 그렇죠. 악기도 또 하나씩 대부분 다 해요. 그렇죠. 그죠? 스포츠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이제 밝은 미소, 뭐 적극적인 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재능을 한 가지 정도씩 다 갖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과연 이제 활용을 해서 학교에 적응 잘 하고 또 친구들 더 넓게 사귀고 많은 시간을 방과 후에도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지내면 더 다가갈 수 있고 맞아요. 더 빨라질 수 있는 거죠. 어머니들이 네. 기대했던 그런 학습적인 효과가 네. 뭐 어머니들이 조급해하면 아이들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을 다그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이렇게 격려하고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격려와 칭찬. 맞습니다. 그렇죠. 아이들한테도 사실 도전이니까요. 선생님들 네. 항상 칭찬하죠. 네. 조금만 해도 뭐 네. 정말 맞아요. 칭찬 많이 주고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조금 인내심만 갖고 좀 그렇죠. 기다려주면 아이들이 분명하게 조기 유학의 효과 볼 수 있다. 간혹가다 제 생각은 그래요. 어머니들이 좀 친구를 못 사귀고 외로워서 네. 정신적으로 그렇죠. 근데 맞아요. 원래는 굉장히 뭐 활동적이시거나 활발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상처를 뭐 이렇게 어떤 아까도 말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말로 인해서 조금 상처받는 경우도 외로움은 저는 할 일이 없으면 외로움을 좀 많이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바쁘게 움직이는 일상 그리고 이제 아이들만을 위해서 바빠지면 사실 내가 뭐 하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인을 위한 이게 바쁜 아이들도 취미 사실 활동, 적응도 영어도 좀 중요하지만 배우고 어머니들이 맞아요. 적응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냥 어머니 성격에 맞춰서 근데 우리 유학원 직원들은 항상 옆에 있잖아요. 네 저희는 그분들에 뭐 맞춰서
그쵸. 네. 그리고 같이 병원에 다니고 같이 학교에 가서 상담하고 우리 유학원 직원들이 항상 옆에서 도와드리잖아요. 조력해주고 저희는 항상 서포트해주고. 사실은 정말 가장 옆에 가깝게.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이웃 사촌이란 말이 정말 많이 와닿는 곳이거든요. 네. 또 외롭다 보니까 뭐 마음도 나누시면서 지내시고, 예. 심지어 봐요 옆집 이제 가족들이랑 서로 이제 막 막내도 애들 많고. 보기도 해주고 막 그때 특히 코비드 때 특히나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직접 갈 수가 없을 때 이웃집에서 그런 도움받는 실제로 되게 생각보다 열려있어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줄 수 있는 키위분들 네.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어머니들의 정신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생활이 가느냐인데요. 어떤 어머니들끼리의 경험은 굉장히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유학원 직원들이나 저희나 뭐 여기서 벌써 뭐 오랜 기간 살았기 때문에 뉴질랜드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은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믿고 상담하거나 얘기할 사람이 없다. 작년 텀2 오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되게 끈끈하게 잘 지내고 그 계시거든요. 입국 동기분들. 동기들 네, 10가족이 오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오시면은 그 이해도나 그런 게 좀 비슷하니까 더 뭉치시는 것 같아요. 이해 단계가 틀리죠. 이제 CCBB를 가린다라는 부분도 좀 나와요. 음. CCBB. 내가 한국에 생각했던 것과 살았던 것과 다른 뉴질랜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게 옳은지 나쁜지 내가 CCBB를 똑 가리겠다. 그래야 내 네. 직성에 풀린다. 그치. 이게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나쁘다. 이게 틀리다라는 걸 굳이 구분해야 될 거냐라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 그 다음에 뭐 비용이나 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뭐 이런 감정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분명히 따져야 될 건 따지겠지만 우리가 포용하고 이해하고 그냥 관대하게 용서하면서 넘어가. 그러니까 내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관대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저 사람들 사람이고 실수할 네. 수도 있고 포용하고 좀 이해해주는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가 외국에서 살 때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이 아니라 나의 정신 그래서 건강을 마음을 좀 평안을 위해서. 그렇죠. 사소한 거 서로 의지할 사람을 찾게 되는데 어떤 사람 만나느냐. 이게 숲을 보면서 좀 넓게 좀 그냥 긍정적으로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 그룹에 들어있느냐. 마음, 그렇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옆에서 계속 이거 왜 이래 막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주면은 또 나도 모르게 그 에너지를 뺏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에너지 뱀파이어보다는 조금 에너지를 북돋아주는 네 그런 분들이 아마 그런 되도록 사람이 노력을 되고 해야죠.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꼭 두세 달 여행 왔다 가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막 이렇게 또 길게는 막 7, 8년 이상 계신 네. 어머니도 계신데 이분들이 고립되거나 외롭지 않게 늘 옆에서 굉장히 챙겨주는 시간을 이제 뉴질랜드 오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 좋은 기회고 좋은 시간이에요. 예, 저는 그걸 굉장히 잘 활용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저희가 진행되는데.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 뭐 갖고 있는 지식들, 경험들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해드릴 수 있고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뭐 본인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본인 스스로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다 공유해 드리니까 거기에서 배워서 본인들도 같이 커가는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여기 저희가 타우랑 항상, 여기 예. 우리가 만들어낸 독자적인 유학원 그렇죠. 모델이죠. 예. 다른 나라 여기 계시다가 다른 나라로 가신 분들 이야기 좀 들어본 적 아유, 있어요? 다시 많습니다. 오셨죠? 저희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다른 나라, 다른 네. 도시 그렇죠. 이게 사실 가보지 않으시면 모르는 거라서 직접 경험해보잖아요. 예. 이런 유학원이 없었구나 하는 얘기 저희가 정말 또 저희 너무 많이 자랑하다. 들어서 자랑할 건 해야죠. 두 분이 매일 바쁘죠. 네. 항상 그렇지만 네. 발에 땀나게 우리 앤드류나 성주쌤이나 올리브 실장님이나 우리 헬렌 실장님 이번에 이제 한국에 이제 같이 네, 방문을 저도 해서 이번에 같이 가게 저랑 됐습니다. 올리브 실장님 그다음 헬렌 실장님도 가는데 예전에 이제 여기서 유학했던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다 박람회장에 또 오시잖아요. 네, 오시죠. 그분들이 네, 또 경험담을 또 다 음, 얘기를 해 주실 네. 거고 학교 자랑도 그렇죠. 해주실 네. 거고 네, 박람회 오셔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학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이 박람회 때마다 오셔서 그런 경험을 공유해 주시고 또 시간을 내주셔서 또 일부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건 그만큼 저희한테 저희와 같이 계속 이 관계 유지를 너무너무 잘 하시고 사실 저희를 믿고 계셨던 거고 네.
너무 잘 지내는 거잖아요. 네. 뉴질랜드에서 뭐 24개, 올해도 24개, 뭐 25개 학교가 한꺼번에 교장단 뭐 한 30분이 한국에 가서 딱 앉아서 상담을 하시는 것도 사실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어떤 네. 분들은 그래요. 예전에 조기 유학을 했다가 한국으로 갔던 선배들이 나와서 학교 자랑해주고 자기의 어디 유학원 광고해주고 경험을 다른 사람들 후배들에게 좀 나눠주는 그런 박람회가 있느냐. 그렇죠. 그런 가족적인 분위기 때문에 네. 정말 여기 타우랑가 유학원을 믿고 타우랑가로 가야 되겠다. 학교와 부모님들의 관계, 유학원과 학부모들의 관계, 이게 세 가지가 잘 조화롭게 좀 완성이 돼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새는 이제 영어를 영어 워낙 잘 되는 분들 잘하니까 많죠. 너무 잘하시니까. 어머니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졌어요. 아, 그럼요. 이제 영어 때문이 아니라 사실 그것보다 이 잘 꾸려진 시스템과 정보, 노하우 이런 것들 네, 그런 부분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어쨌든 돈이에요. 이게 다 세팅이 돼 있고 뭐 가면 딱 좋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같이 이렇게 돈 예산이죠. 어떻게든 1년 동안 딱 가장 저렴하게 갔다 왔다. 이게 맞을 네, 너무 그렇죠. 이제 거기에 매이다 보면 음. 계속 그것에 막 신경을 쓰고 사셔야 되니까요. 네. 돈에 신경을 네. 많이 쓰다 보면 활동이나 어떤 내가 여기 진짜 머무는 시간에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축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또 만약에 이제 본인만 괜찮다면 저는 사실 여기 오래된 집에서도 잘 적응하고 그렇죠. 실제 현지인처럼 깨끗하니까 안에는 잘 어차피 우리가 얻어주는 맞아요, 어느 정도 맞아요. 이상 되는 깨끗한 그렇죠. 집을 얻어드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돈을 가지고 뭐 아이들 뭐 여행했을 수도 있고 그 돈을 그렇죠. 돈의 가치는 그러니까 두 분이 워낙 경험이 그러니까 그런 집이나 부동산 여러 제일 많이 보는 두 분 아니에요. 뉴질 네. 타우랑가에서 집을 가장 많이 네 저희 되죠. 보면 이제는. 바로 알죠. 가끔 집주인분들이 저희한테 이거 얼마 하나 이렇게 묘를 저희 물어봐요. 오히려 렌트비를 부동산 얼마나 아닙니다. 보는 얘기는 할 드리는데 정도로 또 오셔서 보니까 조금 더 새 집, 오바. 조금 더 큰 집, 그걸 직접 보시고 원하시는 이제 이사를 하는 거야. 원하시는 이제 일이 생기세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또 예산이 생각보다 조금 더 늘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예 그런 것도 또 생각을 하시고 오시는 게 그거를 조금 더 내더라도 일주일에 2만 원, 예, 2, 3만 원. 일주일에 그렇죠. 3만 원, 맞아요. 네. 한 달에 10만 원, 그 정도 20만 원 차이면 차이. 네, 그 진짜 삶의 질이 바뀌니까 조금 집에 대해서는 사실 집, 학교 이 두 개가 사실 되게 유학생활에 전 중요한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두 가지만큼은 좀 돈을 좀 네, 쓰시더라도 그 질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족하지 않게 뭐 많으면 많을수록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부족하지 않게 1년에 뭐 한 9천만 원에서 1천만 원, 뭐 1억 뭐 보통 첫 해, 네. 그다음 둘째는 조금 이제 내려가겠죠. 한 1천만 원 정도. 뭐 한 시간. 2년, 요 맞아요. 기간 안에는 조금 투자를 한다라고 음.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효과는 분명히 이게 평생 가는 효과니까 네. 사정에 따라서 조금 부족하지 않게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 네, 맞아. 그죠? 그 현재 그러니까 아이들이 뉴질랜드에 오는 이유는 사실 영어 아까 다양한 체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예상했던 거, 내가 한국에서 했던 생활과 다른 불편한 점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죠. 정말 한국하고 완전히 생활이 다르잖아요. 한국에서 모든 일이 빠르고 이제 뭐 잘 돼 있고 세계적이고 정확하고 막 빨리 하고 막 바로바로 하실 수 있고 이런데 사실 여기는 느리잖아요. 삶의 천천히 자체가. 네, 여유롭죠. 느리게 사람도 천천히 없고. 안정적이고 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걸 받아들이시겠다는 열린 마음 이 나라에 왔을 땐 여기 나라에 맞게 이 나라가 어떻다라는 걸 다 인정을 좀 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좀 좋지 않을까. 네, 다름을 좀 인정하고 맞아요. 이 사람들 왜 이래? 이게 너무 답답해, 너무 느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거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기다리실 줄 알아야지 본인의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사실 한국만큼 진짜 착착착 그 느낌은 아니시긴 할 텐데 조금 더 오픈된 마음을 갖고 이 나라의 다름을 좀 인정하고 한국과 다른 뉴질랜드에 있구나 그거에 대해서 조금 수용할 수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요? 본인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네. 다른 거,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 내가 그 전에 계속 살던 습관
이거랑 좀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고 뭐 당황스러워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칫 그게 자꾸 쌓이다 보면 우울감도 생기고 막 이런 부분.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살지? 뭐 이런 부분도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또 교육제도도 사실 한국이랑 굉장히 많이 다르니까 아이들 교육하는 방법, 엄마가 아빠 막 주입식으로 막 끌고 가는 방식이 있는 반면에 뒤에서 천천히 애들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밀어주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일단은 믿고 받아들일 준비를 갖고 와라.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적인 방법이 아닐지라도 뭐 그런 생각들을 해서요. 우리 어머니들도 사실 여기서 지내는 2년 3년 동안 좀 이렇게 자기도 좀 성장을 했다. 그럴 수 있을 것 한 같아요. 그렇죠. 네, 내가 진짜. 한국에서는 절대 못 본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렇죠. 많이 보면서 네, 또 스스로 해결하시면서 지내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인재를 뽑는 왜 미국 대학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느냐.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인재를 끌어모은다는 거예요. 미국 대학의 수업 방식이 토론하고 어떤 결과물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데 목적이 있다고 연구하고 저는 전 세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모여야 그때 다양성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다른 프로젝트, 다른 연구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세상을 바꾼다는 거죠. 한국에서 똑같은 그 시간대로 패턴을 계속 돌리는 이런 게 아니라 이 아이만의 어떤 개성과 특기를 찾아서 어떻게 시각을 좀 넓게 하고 그렇죠. 한국에서는 워낙 주입식에 또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는 성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다른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기회나 시간이 전혀 없죠. 아이한테 못 보던 부분을 얼른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네,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네, 다양하게 네. 시도해 볼 수 있는 정말 많은 기회가 예, 있으니까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쟁과 여기의 경쟁이 다른 거는 여기도 경쟁이 조금씩은 있어요. 뭐 스포츠를 하거나. 근데 한국의 경쟁은 뭔가 똑같은 그 시간을 아이들은 다 내서 다른데 시간을 맞아요. 내서. 벗어나면 이제 실패라고 맞아요. 하시니까. 근데 여기는 아이가 내가 원하는 그거를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경쟁을 들어가지 뭔가 그 표준 틀에 갇혀 있지가 않아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나의 경쟁 상대는 나밖에 맞아. 없다. 나다. 이렇게 교육하는 거죠. 맞아요. 절대평가라는 방식이. 그러니까 축구 시합을 하러 가는데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들만 보고 우리 아들 응원만 해요. 근데 뉴질랜드 사람들 옆에 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렇죠. 6개월 동안 서 있으면서 부모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팀을 응원을 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다른 팀원들 그 그룹과 함께 발전하면서 각자가 개인적인 성취를 거둘 수 있다. 우리가 한국의 개인주의적, 네. 물질주의적 어떤 뭐 계속 계급을 나누고 이런 게 아니라 있거나 없거나 잘하거나 못하거나 모두가 한 팀으로 같이 가야 된다라는 칭찬하고 그런 부분들이 네. 심지어 내 팀만 아니라 상대 팀이 잘해도 막 박수 쳐주고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내가 진 것도 인정할 맞아요. 줄 알고 내가 네. 실수한 것도 그렇죠. 거기를 통해서 배우는 거고 또 상대방에게 뭐 상 받는 친구들한테 박수 맞아요, 많이 맞아요. 주잖아요. 박수 쳐주고 내가 아니어도.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아프지 말아야죠. 네. 요즘 병원에 자주 다니시잖아요. 같이. 자주 갑니다. 네, 하루에 한두 번씩은 그냥 전문 의사지. 의사인 것 같아요. 그죠? 딱 보면 압니다. 날씨가 물론 한국보다 더 덥지 않고 춥지 않지만 온도 차이가 다릅니다. 한국하고는. 뉴질랜드가 아무리 안전한 나라라고 그러지만 이제 사고로 인한 안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많이 교통. 해서 아이들 다치기도 하지만 그렇죠. 뭐 놀이터에서 놀고 뭐 운동하다 워낙 많이 잘 많이 다치니까 뛰어놀고 많이 놀이터에서도 많이 다쳐요. 네. 근데 하여간 우리가 교통 법규 같은 네. 것도 좀 숙지를 하고 교통사고도 조심하시고 휴대폰 쓰지 말라면 안 쓰고 바닷가에 갔을 때는 뭐 인명 구조원들이 있는 데서 수영한다든가 이렇게 건강과 안전에 관해서는 늘 우리 어머님들이 긴장하시고 이런 부분만 딱 좀 더 조심을 하면서 좀 지내시면 좋겠다. 그럼 올해 저희 뉴질랜드 타우랑가 유학원이 타우랑가의 24개 초중 고등학교에서 30분이 넘을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 유학생부 매니지 선생님하고 한국을 해마다 저희들이 가서 서울 코엑스에서 유학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유학 왔다가 가신 우리 부모님, 그 다음에 학생들도 같이 와서 선생님들 옆에서 뭐 통역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유학 경험담도 들려주시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 좀 빨라요. 8월 24일하고 25일 날 서울 코엑스에서
327호예요. 코엑스에서 24, 25 주말 이틀 동안 10시부터 5시까지 유학 박람 행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산으로 또 내려가죠. 해마다. 그래서 8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는 부산 맥스코에서 다시 또 유학 박람회를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한국에서 열리는 박람회 있으니까요. 거기를 꼭 오셔가지고 뭐 저하고 우리 헬라 실장님, 그 다음에 올리브 실장님, 그리고 각 학교 오신 선생님들, 또 그 학교에서 유학을 이미 했던 어머니들, 아이들도 만나서 자녀들의 조기 유학 계획 잘 세워보시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 어떻게 하면 성공하며 어떻게 하면 좀 이 짧은 계획된 그 고비용이 들어간 이 조기 유학 그 기간 중에 자녀들이 최대의 유학 효과, 교육 효과 뭐 이런 것들을 거둘 수 있을지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걸로 좀 마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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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